면접 스터디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면접을 혼자서 준비하다 보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또 어떤 부분이 고쳐졌으면 좋겠는지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직이다 보니까 1차 면접은 전공 면접, 2차 면접은 인성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1차 전공 면접을 준비할 때 전기라는 게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고 내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조언을 해주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다 같이 으쌰으쌰 진행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기업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같이 일하고 싶은 이미지를 심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싹싹하면서 빠릿빠릿한 이미지를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는 태도, 이게 가장 어렵겠지만 이런 태도를 유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말을 했는데 이게 뭐지? 자신감을 가지고 편안한 상태에서 좀 미소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표정이 좀 굳어있을 수도 있는데 시작. 제가 좀 씩씩하고 약간 긍정적이다. 나는 어디에나 적응을 잘한다. 이런 성격을 조금 어필했던 것 같고 내가 모르더라도 그거를 모른다고 딱 하지 말고 제가 여기까지 아는데 여기까지 알고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대민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객 지향적인 태도, 제가 밝은 사람이고 사람들과 잘 지낸다 이런 모습에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강점을 말하기보다는 스토리텔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 이런 업무는 내가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강점은 미소? 기술직의 경우에는 이제 전공 질문이 기사 자격증 수준으로 보통 나오게 됩니다. 차단기와 개폐기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런 것처럼 좀 이제 원론적인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면접장에 가시게 되면 스크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스크린에 화면을 띄워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객관식 문제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질문을 보고 입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 질문에 직접 말을 해보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면접 스터디를 하실 때 꼬리 질문을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기직 면접에서는 제가 만약에 3상 3선식과 3상 4선식을 말해보세요 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이 또 나오고 그걸 대답하면 또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꼬리 질문을 한 질문도 한 4개 정도 받았습니다. 공백기 질문에 들어오시면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그 사이에 뭐뭐를 했고 거기서 뭘 배웠습니다. 배운 거를 이제 한전에 적용할 수 있다. 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질문은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를 보는 질문인 것 같은데 오시느라 많이 춥지는 않으셨는지 따뜻한 차 한 잔 내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인성 질문에서 받았던 질문 기억나는데요. 다문화 가정 민원인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인성 질문에서 다문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기 때문에 조금 당황은 했지만 그 지역에 많이 계신 다문화 가정의 국적을 알아서 언어나 문화를 공부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진단 업무를 하고 싶다고 자기소개서에 적었는데 현재 지금 한전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진단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해 주셨을 때 정확히는 몰라서 직무기술서에 써져 있는 초음파 진단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답변이 틀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전이 이제 제공하는 직무기술서에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 답변이 근거가 되어서 정상 참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름이랑 수험번호까지도 추가적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면접장 안에서도 제가 홍길동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몇 번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면접위원분들께도 그 면접 번호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셨던 그 뭐 경력이나 경험사항, 교육, 자격사항 이런 내용들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면접을 진행하시다가 실수로 요원해온 내용들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자체에 이제 블라인드에 위배되는 사항을 기재하셨다 하면은 공정채용 때문에 부득이하게 뭐 감점이나 불이익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겹칠 경우에 저희가 중복 지원 자체는 가능하십니다. 한쪽 전형에 참석해야 돼서 다른 쪽 전형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배려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겹칠 경우에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배전 신규 파트에 있으면서 고객께서 정기 사용 신청을 해주시면은 현장에 나가서
공급 방안을 검토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공사에 대한 공사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송변전 중에 변전 파체 무인 변전소 순회 진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 변전소인 경우에는 사람이 없는 변전소예요. 저희 관할 무인 변전소 7개를 관리하고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런 거 체크를 합니다. 저희 부서는 운전이 필수예요. 운전을 잘 하신다면 예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용지 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철탑이 서 있거나 송전선이 경과하는 토지에 보상금을 드리고 한전의 권한을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 신청이나 전기 사용 변경, 복지 할인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사 안에 헬스장도 있고 배드민턴장, 농구장, 탁구대 이런 쾌적한 환경에 굉장히 만족하며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사택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30평이 넘는 곳에서 신축 아파트에서 회사 5분 거리에서 룸메들과 굉장히 잘 지내면서 행복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6시 반이 되면은 컴퓨터는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워라밸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소보다 본사가 조금 근무 시간이 늦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야근을 엄청 많이 하신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요. 저는 아직 입사한 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야근을 한 적은 없습니다. 팀장님보다 빨리 퇴근하시나요? 팀장님도 6시에 같이. 연수 기간 동안 하는 시험과 과제들로 성적을 냅니다. 상위권일수록 자기가 일지망에 지원한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한전의 경우 먼저 전국권과 지역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지역의 대학을 나와야만 지역 전문 사원으로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작년 제가 입사한 하반기부터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지역 전문 사원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전문 사원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해당 근무를 10년 동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은 다 그게 제한이 풀렸는데 현재 광주 전남권의 경우에는 저희가 여전히 광주 전남 출신 대학에 나오신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 이전 지역 채용 목표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에 이제 인재분들을 일정 비율 채용을 해야 하거든요. 저는 취업 전에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한전 주최 지역 음악회에서 사회를 보기도 하고 저희 사옥에 있는 뮤직 카페를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입사해서 새로 알게 된 점이 생각보다 한전이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다. 이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이나 태풍, 긴급 비상 상황 시에 정전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변전 직무나 배전 직무 모든 분들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그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전분들의 안 보이는 곳에서의 노력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송변전 직무 사람들이 좀 현장을 많이 나가요. 저 같은 경우는 5일 중에 5일을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근무할 때 옷이 조금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내피와 외피 그리고 근무복을 주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근무복이라니. 약간 요런 느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내가 국민들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프라이드입니다. 자타공인 최고의 공기업이라는 점이 저는 가장 좋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집이 서울이지만 지금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철원도 사람 사는 곳이고 그곳에도 카페, 음식점 다양한 문화생활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여러 지역에도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졸 수준 공채 입사하신 분들 기준으로 저희가 4나직급 5등급으로 저희가 연봉 등급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연봉 3,500만 원 정도 수준에 해당을 합니다. 여기엔 지금 수당이나 아니면 성과급 이런 금액들은 빠진 숫자이고요. 좀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가시면은 한국전력공사의 연봉 및 복리후생 관리 규정이라고 있으시거든요. 그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졸 공채의 정식 명칭이 대졸 수준 공채라서 실제 학력이 대졸이 아니시더라도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졸자가 아니신 분들도 대졸 수준 공채로 지원하시면은 동일하게 4나직급 5등급의 연봉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전 홈페이지에 가시면 핵심 가치라든가 역량들, 그 인재상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이제 체계도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인재상은 가치 창조형, 통섭형, 그다음에 도전적, 기업가형 이 4가지 인재상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랑 제일 가까운 것, 자기가 제일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서 그쪽으로 이제 집중적인 준비를 하시고
내가 이렇게 좀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다 이런 점을 좀 어필해 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봤을 때 나는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 도전적? 저는 가치 창조형 인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분야만 잘해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분야를 잘해서 시너지를 이루는 지원자가 됐다. 기업가형 인재를 회사 구성원 하나하나가 기업에 대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는 통속형 인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무직으로서 전기직에 대한 지식과 공부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직에 있어서도 지식을 공부하는 그런 융합형 인재, 그런 인재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도전적 인재 하나는 하고 또 하면은 언젠가 된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어왔고 여러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하시면은 언젠가는 좋은 타이밍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이것도 연습해보시겠죠? 아니 이거 연습 안 해요. 저도 이제 정확한 나이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30이 넘어서 들어온 케이스인데요. 저 그때까지 이제 한전에 들어오기 위해 꽤나 많은 실패를 하였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꼭 열심히 하셔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2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취준을 했었는데 한전 필기만 한 5번은 넘게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지역 제한이 풀리면서 강원권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정말 기대하지 않게도 너무 행복하게 필기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준을 할 때 존버는 승리한다 이 말을 항상 가슴에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저처럼 계속 도전하세요. 결과를 놓고 보면은 붙을 것 같은 분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이게 떨어질 것 같은 분이 붙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작습니다. 다들 역량 있고 뛰어난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연수가 입사가 한 여름쯤에 될 것 같은데 여름에 인재개발원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찍은 영상이 이 취준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전력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